1989년 7월 30일 레인 프로스트는 680kg짜리 황소 의등에 올라탑니다. 이 순간은 그가 수천 번이나 경험했던 일입니다. 챔피언십, 만원 관중,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황소들. 하지만 이번 승부는 다릅니다. 공기는 먼지와 가죽 냄새로 가득합니다. 황소는 그의 아래에서 몸을 뒤틀며 근육을 바짝 조입니다. 웨이팅 레인은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며 침착하고 집중합니다.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 몇 초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아레나 안에서 문이 벌컥 열리자 황소가 앞으로 폭발하듯 튀어나오며 몸을 비틀고 날뜁니다. 관중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레인은 오직 본능에 따라 반응하며 균형과 통제를 유지합니다. 무언가 잘못될 때까지 그는 자리를 지킵니다. 소음이 멈추고 먼지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블라이딩은 영원히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 레인 프로스트는 1963년 10월 12일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세상은 소와 가죽, 그리고 경기장의 벤땀 냄새가 은은하게 풍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걷기 시작하자마자 로더에 빠졌고 아버지 클라이드는 새 종목에 출전한 카우보이였습니다. 그는 관중의 함성과 날뛰는 야생마의 혼돈 속에서 집에 있는 듯한 자신감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레인이 그와 같은 길을 따르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엘시에게 물어보면 레인은 어릴 때 로더에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가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내 아버지가 곧 탈 거야 라고 말해주기 전까지는 로더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해주면 그때만 잠깐 보고 나머지 시간은 흙에서 놀고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레인이 살아나는 순간이었죠. 바로 불라이딩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황소들이 준비를 마치면 그의 모든 관심이 경기장에 집중됐습니다. 부모님이 경기가 끝나기 전에 떠나려고 하면 그는 눈물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단 한순간도 놓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와 자리에 앉으면 그의 눈물은 금세 사라지고 그는 조용히 모든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시카고 불스에 사로잡힌 듯 어떤 소란도 그 마법을 깨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켜보며 모든 점프와 움직임, 충돌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그 순간들에는 경기장이 그의 온 세상이 되었습니다. 조용한 매혹과 깊은 호기심이 모두 레인이라는 남자를 만들어갔습니다. 그가 겨우 10살이 되었을 때 이 어린 카우보이는 이미 유인타 분지의 작은 버카루 로더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맨등 타기에서 1등 송아지 묶기에서 2등 송아지 타기에서 3등을 차지했습니다. 그가 경기장 안에서 느꼈던 경이로움과 흥분은 진짜 실력과 떨칠 수 없는 스포츠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81년 그는 전국 고등학교 블라이딩 챔피언이 되어 그의 재능이 단지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전국적임을 증명했습니다. 불과 1년 이채 지나지 않아 그는 텍사스 포트워스에서 열린 첫 번째 청소년 전국 결승전에서 블라이딩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수년 후 레인 프로스트가 역대 최고의 블라이더 중 한 명이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결코 시선을 돌릴 수 없었던 어린 소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없는 승부마다 그는 열정만으로 부족할 그 순간에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위험이 조용히 기다리며 그가 예상치 못한 순간 덮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혼돈의 열차에서 잠시 우회로가 있었습니다. 매주 파트런에서 저는 더 깊은 무언가를 공유합니다. 독점 영상,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 또는 유튜브에는 올리지 않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고 싶다면 파트런 익스트림 커뮤니티에 참여해 주세요. 그 초기 승리부터 레인은 위대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승마, 모든 낙마, 모든 승리가 그를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로더 선수 중 한 명이 되는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의 용기와 실력이 세대를 거쳐 기억될 카우보이였습니다. 1987년 레인 프로스트는 로더 선수가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프로로더 카우보이 협회 세계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로더 선수가 쫓는 순간이었고 모든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힘든 노력이 같이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같은 해 또 다른 전설이 경기장을 지배했습니다. 거대하고 강력한 황소인 레드록이 세계 챔피언 버킹불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는 거칠고 위험하며 함께 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황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인간과 황소는 스포츠의 정점에 섰습니다. 문 반대편에 선 두 명의 챔피언, 모두 두려움의 대상이자 존경받는 존재였고 모두 잊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바로 다음 해인 1988년 레인의 친구 존 그로니가 그에게 로더 역사에 남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화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레인 프로스트와 막을 수 없는 레드록 사이에 1년의 승부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챔피언의 도전이라고 불렀죠. 흥부는 전율을 일으켰고 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인간과 야수가 맞붙는 순간이었죠. 용기와 실력,
그리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순수한 결단력의 시험에서 레인은 승리했습니다. 그는 레드록을 완전히 8초 동안 탄 유일한 카우보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길들일 수 없는 존재를 길들였고 로더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마음과 투지, 그리고 꺾이지 않는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1989년까지 레인 레인세는 불라이딩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름 중 하나로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했습니다. 경기장에서의 그의 재능도 뛰어났지만 진정 특별했던 건 황소에서 내린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레인 레인, 그는 어떤 방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미소를 지녔고 따뜻하고 친절하며 매력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모두를 환영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카우보이였죠. 팬들은 그를 존경할 뿐 아니라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대화하고 웃으며 사람들에게 소중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레인이 밧줄을 잡고 황소의 뒷다리에 손을 단단히 감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미소는 사라졌고 관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오직 집중과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8초 동안은 오직 레인과 황소, 그리고 버티기 위한 싸움만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탈 시간에는 오직 1분이었습니다. 이런 황소를 탈 때는 실수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 잠깐의 집중력 상실이 걸어서 나갈 수 있느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이 채널에서 저는 이 동물들이 얼마나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지 보여주는 많은 이야기를 공유해왔습니다. 어떤 황소들은 너무나도 높은 낙마 기록을 가지고 있어서 도대체 왜 누가 그 등에 올라타려고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거기에 그들의 거대한 체격과 순수한 힘까지 더해지면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인한 라이더들조차도 그날 밤에 파트너와 마주할 때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레인은 그 시대 최고의 라이더 중 하나로 알려졌지만 늘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소에 탈 때마다 항상 겸손했고 황소가 언제든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선택이었고 그는 모든 순간을 사랑했습니다. 1989년 7월 30일 레인크는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을 황소와 맞서기 위해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불과 25세의 레인은 와이오밍주 샤이엔 프론티어 데이즈에서 승마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존경받는 로더 대회인 이곳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6년 연속 전국 로더 결승전에 나갈 기회였고 그에게 매우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레인 우의 꿈 앞에는 거대한 황소가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테이킹 케어 오브 비즈니스로 불린 이 황소는 순수 근육과 분노로 이루어진 1500파운드, 약 680kg의 거구였습니다. 그는 레인의 오랜 라이벌인 레드록만큼 무겁지는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기수들을 긴장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떤 황소들은 난폭함과 예측 불가로, 또 어떤 황소들은 속도나 힘으로 기억되지만 테이킹 케어 오브 비즈니스는 더욱 오싹한 이유로 기억될 것입니다. 아무도 결코 잊지 못할 이유로 로더 역사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죠. 대회 당일 레인에게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타는 모습을 보기 위해 멀리서 온 팬들과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팬들의 열기는 레인에게도 전해졌고 레인은 이것이 또 하나의 역사라 믿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큰 승리와 잊지 못할 승부로 가득한 한 해 덕분에 모든 게 잘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채널을 계속 지켜봐 오셨다면 아무리 재능 있고 준비된 사람이라도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냉혹한 진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재앙이 눈 깜짝할 사이에 닥칠 수 있습니다. 레인 오후 3시 30분쯤에 Taken Care of Business 등에 올라탔습니다. 불라이딩 팬은 어두운 하늘 아래 낮고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회색 구름이 짓눌렀고 가벼운 빗방울이 조용한 발걸음처럼 흙 위를 두드렸습니다. 땅은 젖어 미끄럽고 말발굽과 부츠 때문에 깊은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느리고 빨아들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젖은 흙과 땀, 동물들의 냄새가 공기 중에 짙게 퍼져 있었습니다. 통로의 나무 난간은 거칠고 흠집이 많았으며 빗물에 더 어둡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기둥을 따라 가느다란 물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금속문은 차갑고 칙칙했으며 녹이 군데군데 슬어 조용히 삐걱거렸습니다. 황소가 안에서 몸을 움직이자 황소는 긴장한 채 젖은 가죽 아래로 근육을 바짝 조였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김이 피어올라 안개비와 뒤섞였습니다. 그의 숨결은 짧고 강하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낮게 코를 거는 소리, 진흙 위에서 발굽이 긁히는 소리, 그리고 사슬이 날카롭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인이 게이트가 열리기를 기다리며 슈트에 앉아있을 때 그 몇 초는 그의 수준의 프로에게도 평생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레인은 황소에 감긴 밧줄을 단단히 움켜잡았습니다. 그 밧줄은 거칠고 달아있었으며 그의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비 때문에 밧줄이 미끄러웠지만 그는 한 번 더 세게 잡아당기며 제대로 고정됐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 소나귀가 자신의 생명임을 알았고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손이 들려 약간 떨렸으나 곧 안정됐습니다. 그는 이미 균형 잡힘을 조용한 약속처럼 느꼈습니다. 주변은 희미해지고 군중도 회색 하늘과 빛 속에 사라졌습니다. 군중의 소음이 천천히 배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집중하기 시작하자 남은 것은 자신의 심장 소리뿐이었고 그것은 가슴 속에서 느리게 무겁게 울렸습니다. 레인은 한번 사이드라인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와 함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정적이 깨지고 세상은 움직임으로 폭발했습니다. Taking care of business, taking care of business 는 7번 슈트에서 쏟아져 나와 경기장 한가운데로 돌진했습니다. 그는 뒷다리를 공중으로 차올리며 채찍처럼 휘둘렀고 온몸을 사방으로 비틀며 레인트를 등에서 떨쳐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굽이 땅을 칠 때마다 진흙과 빗물이 튀었습니다. 레인은 한 손으로 밧줄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힘에 의해 앞으로 뒤로 내던져졌고 더 높이 뛰고 더 세게 회전했습니다. 숨이 코에서 하얀 김으로 뿜어져 나왔고 근육에는 피가 가득 차고 핏줄이 피부에 도드라졌습니다. 그는 레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애썼지만 그날 밤엔 결국 레인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점프할 때마다 방향을 바꿀 때마다 몸을 유연하게 움직였고 손은 흔들림 없었으며 집중력은 빗속과 소음, 위험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를 그 순간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만큼이나 순식간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8초가 지나자 부저가 울렸고 라네은 황소에서 뛰어내려 흙바닥에 착지했습니다. 관중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가슴이 들썩였고 심장은 뛰었지만 얼굴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느끼며 경기를 지배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점수판에 85점이 밝혀졌습니다. 그건 우연도 행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레인 프로스트에게 기대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관중들은 그를 믿었기에 자랑스럽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다른 기수들은 조용히 서서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들 모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점수판에 적힌 점수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레인 프로스트는 여전히 이겨야 할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황소에서 내릴 때 빠른 퇴장이 재앙으로 바뀌었고 그는 분노한 황소 앞에 어색하게 착지했습니다. 관중들의 함성은 아직도 멀리서 울리는 북소리처럼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레인은 눈을 깜빡이고 숨을 들이쉬며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황소가 앞으로 뛰어들며 레인의 챕스, 가죽 바지를 밟았고 치명적인 움직임으로 오른쪽 뿔을 레인의 등에 찔러 넣었습니다. 레인은 젖은 흙바닥에 쓰러졌습니다. 1초도 차이 되지 않아 레인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황소 타기 도중에 평범한 낙상처럼 보였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레인은 절친인 터프 헤더먼에게 비틀거리며 다가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몇 걸음도 채하지 못하고 진흙탕 위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낙상이 아니었습니다. 뿔이 레인의 피부를 뚫지는 않았지만 그 충격은 그의 내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의료진과 친구들이 그의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레인에게 반응을 얻으려 최선을 다했지만 조심스럽게 흔들고 맥박을 확인하며 이름을 불러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 모두에게 분명해졌습니다. 흥분과 경쟁을 기대하며 온 팬들은 이제 매딕스가 레인의 몸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기는 모습을 보며 충격에 휩싸인 채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수도 대화도 없었고 오직 느린 발걸음 소리와 진흙이 장화 밑에서 질척거리는 부드러운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눈을 가렸으며 몇몇은 조용히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공연은 이어졌지만 관중들의 마음은 경기장 흙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젊은이가 치열하게 싸웠으니까요. 레인 프로스트가 오후 4시쯤 메모리얼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밝고 에너지와 생명력으로 가득했던 젊은 카우보이는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응급구조대원 닥터 스킵 로스는 그날의 끔찍함을 회상하며 황소의 일격이 레인의 갈비뼈 여러 개를 산산조각 냈다고 했습니다. 부러진 뼈가 주요 동맥이나 심장까지 찔러 심각한 내부 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사들이 아무리 숙련되고 빠르더라도 부상은 너무 심각했습니다. 황소가 본능적으로 행동한 결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e스포츠 최고의 불라이더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황소는 로더 역사에 어두운 흔적을 남겼고 그날 저녁 레인 프로스트의 생명을 앗아간 황소로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팬들이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공기는 평소처럼 흥분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순간이 레인이 황소 등에 오르는 마지막 모습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 번의 짜릿한 승부가 될 줄 알았던 순간이 영원히 로더 세계에 울려 퍼즐 비극으로 바뀌었습니다. 라이더들, 팬들, 그리고 주최자들 모두 레인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스포츠가 라이더 생명보다 흥분과 쇼맨십을 중시한 것인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진정한 성공이란 카우보이와 황소 모두가 안전하게 경기장을 떠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일은 아무리 최고이고 가장 강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보여주었습니다. 레인의의 마지막 경기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것은 가혹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변화가 없다면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라이더 안전에 대한 조용한 혁명의 계기가 되었고, 사랑하는 스포츠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라이더들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촉진했습니다. 마치 로더가 관중의 환호만큼이나 카우보이들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 비극적인 날 이후 몇 년 동안 로더 단체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라이더들을 위한 헬멧과 개선된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경기장 내 응급 의료 절차가 업그레이드되었고,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규칙도 강화되었습니다. 레인우의 죽음은 황소 용기가 생명을 대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교훈이었습니다. 레인 프로스트의 비극적인 죽음이 있은 지 거의 3년 후 그의 친구이자 동료 라이더인 코디 램버트는 이 스포츠를 영원히 바꿀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레인의 기억과 가슴 아픈 상실은 코디로 하여금 황소 타기 선수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최초의 보조끼를 설계하고 출시하는 데 도움을 주게 했습니다. 이 장비는 바로 레인의 생명을 앗아간 그 부상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뜻밖의 그의 남동생이 경마장에서 낙마와 말의 발길질로부터 보호하려고 입던 조끼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코디는 그 디자인을 변형해 라이더들이 옷 위에 입을 수 있는 조끼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끼는 유연하고 벗기 쉬웠으며 로더 문화와도 잘 어울렸습니다. 단순한 장비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라이더들이 조금 더 보호받으면서 꿈을 쫓을 수 있다는 약속, 그리고 황소에 올라탈 때마다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경기장에 들어서는 모든 라이더들은 자신들이 마주하는 진짜 위험을 상기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위험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스포츠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변화화를 이끌어낸 레인 프로스트의 기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레인 프로스트의 죽음은 단순히 안전 장비만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로더의 영혼을 뒤흔들었고, 라이더와 팬 모두가 이 스포츠를 새롭게 바라보게 했습니다. 경기장의 카우보이들에게 이는 황홀함뿐 아니라 위험하고 치명적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상대하는 황소의 힘에 대해 더 깊은 경계심과 인식, 그리고 존중심을 가지고 타기 시작했습니다. 멜스톤 몬테나 출신 불 라이더 네바다 뉴먼은 이 스포츠가 매우 위험하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로 우리는 이 스포츠를 더 존중하게 됐고, 팬들도 더 이상 단순히 승부에만 환호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카우보이 한 명 한 명이 점프와 회전마다 감수하는 진짜 위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에는 이제 존경과 걱정, 그리고 공감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레인 프로스트의 마지막 라인은 영원히 블라이딩을 바꾼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스포츠는 단순히 대담함을 기리는 것에서 용기를 존중하면서도 신중함을 갖추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혁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경기장에 들어서는 모든 카우보이는 레인 프로스트의 유산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용기는 단순히 불 위에서 버틴 시간으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탈 수 있도록 해주는 존중, 준비, 그리고 안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레인 프로스트는 비록 쓰러졌지만 그로 인해 이 스포츠를 더 높은 기준으로 끌어올렸고, 어떤 챔피언십보다도 더 빛나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당당하게 용감하게 살아가세요.